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AI 리포트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 제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AI가 현재 가장 사실 많이 이용되는 분야가 사실은 이제 인지 분야인데요. 인지 분야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주로 이제 뭐 금융계라든지 뭐 보험 이런 쪽이 사실 가장 현실 세계에 가장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이쪽에 이제 현재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바로 이 제조입니다. 제조. 그러니까 이 제조 쪽은 결국 인간의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동화가 되고 기계화가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과제를 해야만 이제 이 공장이라든지 어떤 제조 산업, 중공화학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이제 아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 제조 분야에서 그럼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확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AI 미래 전략센터 권태균 선임연구원께서 만든 보고서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제조 분야에서 는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제 많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조 쪽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는 수준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현재 이 인구 고령화 그리고 급격한 이 노동 생산성 감소에 따라서 이제는 사람의 노동력으로는 이 제조 생산성 올리는 데는 한계가 봉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에도 이제 이 인공지능 도입이 이제 절실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이 제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은 결국 이 유지 보수를 예측하는 분야, 그리고 기계의 비가동 시간을 감축하는 분야. 그러니까 기계가 가동되지 않은 결국 생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동일한 시간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절대량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 수율의 개념인데 이 수율이 낮다. 수율이 낮으면 생산성이 낮은 상태인 것이고요.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조 쪽에서는 이 기계가 비가동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가동 시간을 감축하기 위해서 결국 유지보수라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굉장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공급망 관리 그리고 산업의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교육, 무결점 생산 이런 부분에까지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서 인간과 로봇이 함께 협동해서 일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기존 대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 분야 쪽의 인공지능은 사실 여러 이 정책, 인프라, 산업, 교육 이 부분이 결국은 다 이 어우러져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어느 한 곳이라도 무엇인가가 빠져 있거나 부족하다면 결국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제조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제조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의 효과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학습과 예측을 수행하는 그러한 형태로 인공지능이 동작하게 되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연구 분야 쪽은요,
예를 들어 뭐 제트기 부품을 제작하는 이러한 분야에서 어떤 생산 금속 합금이라든지 분말 입자가 배열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AI를 이용해서 이런 재료 발견, 몇 년이 걸칠 이런 재료를, 복합 재료, 이런 재료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단축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제품을 디자인할 때도 이런 AI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많은 그 사이클을 거치면서 막 디자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디자인을 폐기한다거나 개선한다거나 하는 그런 또 시스템을 이용해서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겸용화된 그런 어떤 항공기, 그런 설계하는 데 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제작 조립하는데 결함이 발생하는 걸 미리 탐지한다거나 부분에서 이용되고 있고, 공정 제어하는 쪽은 이제 제조 공정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핵심 변수를 최적화한다거나 유지보수를 예측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장치 산업에서 많이 이쪽 분야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공급망 쪽은 이제 수요 변동 예측,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교육, 인지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 일단 보안 체계 마련, 이런 이제 부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보안 사고가 미연에 예측을 해서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산업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기술 적용으로 인해서 혁신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자금이 굉장히 여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 도입이 굉장히 제약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 쪽은 굉장히 그 데이터가 정확도가 높아야 되고요. 잘못 예측을 한다면 어떤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바로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예측이 이 정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조 분야 쪽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불확실성, 성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률 ROI가 굉장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투자 수익률은 결국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정확도, 분자 규모에서 작동하는 이런 정밀한 제조 공정도 존재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굉장한 인명사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실 이 추가적인 어떤 금전형 투자, 이런 제조 공정에서는 여러 기계들이 이제 제어를 해야 되고 또 통신 표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원활한 통신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표준화 작업,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투자가 또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상당 수준의 어떤 수학적 기술과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 이론 교육만 받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 제조 쪽의 어떤 이 도메인이라고 하죠. 업무 지식, 이런 산업에 어떤 특화된 이러한 형태의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이걸 혁신을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실무 경험을 갖춘 이러한 인력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사실 이 지리적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특정 지역에 이런 인력들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의 전문 인력이 거의 절반이 밀집해 있고요. 결국은 이러다 보니 특정 국가만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 그러한 현실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겨우 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 좀 높죠. 6% 정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인공지능은 이러한 그 장애, 이러한 요인 때문에 사실상 산업 현장에 도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여러분들 AI를 인공지능의 가전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으로 뭔가 기업에서 막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 현혹되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실 그냥 자동화를 좀 더 고도화시켰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사실 인공지능을 이제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이런 AI를 국가 전략으로 수립한 나라는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인력도 없고 산업 인프라도 없고 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도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만 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이런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실 그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국가적 어떤 토대. 그래서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어떤 국가적인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그런 학문적, 기술적 어떤 그런 기반들이 갖춰진 이후에나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별로 이제 스팀이라고 해서 교육 정책을 또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를 이제 영입한다거나 그리고 이런 교육 대학의 어떤 학과를 만든다거나 또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 관련 노동력이 굉장히 현업 종사 인력 대비 적은 비율만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공지능 산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효과가 굉장히 낮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현업의 종사자들을 인공지능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관련 직업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기술 연결, 즉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결국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이 자체 기술들조차 사실상 부재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중소기업과 이 전문가를 매칭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들 추진하고 있고. 결국 이 데이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데이터의 가치라는 거를 잘 알아야만이 결국 AI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가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연구소 이런 전문가들이 역량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이 제도 개선, 인센티브 이런 부분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술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막 있습니다.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거나 벤치마크 한다거나 하지만 이제 결국 시간과 테스트를 고려 상당 기간이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 이 수익 모델을 우선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지속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국가별로 인공지능 가속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공급망 확산한다거나 활용을 지원한다거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5G 이런 게 사실 기반이 구축이 돼야만 제조 쪽에 인공지능을 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고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고성능의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만 가능하고요. 대부분 이제 이 인공지능 이 R&D에 집중되고 있고요. 또 이 사실상 이 많은 연구원, 설계자, 업체 기술자들이 이 전문 지식과 통찰력이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돼야 이 제조 쪽과 연결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이건 당연하죠. 인프라가 갖춰져야 이 고성능 이 AI라는 게 근본적으로 최근에는 많이 이 딥러닝이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결국 AI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신경망 자체가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써야만이 결국 계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컴퓨팅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 이런 국가적인 인프라, 컴퓨팅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맞춰서 국가가 역량을 집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대부분 사실 인공지능 현재는 사실은 이 기초 단계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사실상 단순한 어떤 공정관리 업무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로만 인공지능이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하고 전문 인력 간의 어떤 기술 교류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죠.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정책하는 이 입안자들이요. 사실은 이 기술 교류 생태계 구축에 지금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조차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산학,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이 기술 교류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상 잘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AI를 이용해서 국가를 혁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참 할 일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 이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책이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과학기술 쪽에는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분야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일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AI 쪽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개인도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